밤 공기가 도로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구간. 시계는 새벽 3시 14분을 가리킵니다. 서태수 선생님. 10년 넘게 개인 택시를 모셨습니다. 구형 아반떼 엔진 소리가 어둠을 파고듭니다. 차 안은 비었습니다. 라디오는 작은 볼륨으로 옛 노래를 틀어놓았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등바디를 조금 젖혀 앉습니다. 손은 굳었습니다. 눈은 지쳤습니다.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날 새벽, 의정부 쪽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일반 도로로 빠지려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택했습니다. 더 태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찌개를 드고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4km 지점쯤 갓길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맨발, 하얀 옷이 발목까지 내려왔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수염은 짙었습니다. 추운 새벽인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곧게 들렸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봅니다. 고개를 가볍게 끄덕입니다. 말없이 뒷문을 열고 조심스레 앉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백미러로 눈이 마주칩니다. 이 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이 가는 곳으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그 이름. 가슴 깊은 곳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예수, 좋은 이름이네요.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마음에 모시고 살면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놀랍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던가. 기억이 흐립니다. 택시미터는 돌아가지만 요금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승객 앞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시간도 조금 비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누군지, 왜 맨발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선생님은 지치셨습니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을 오래 짊어지고 와서요. 운전대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는 사이입니까? 아직은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차 안이 고요해집니다. 라디오 소리도 멎은 듯 했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 만남이 삶을 바꿀 거라는 걸 아직은 모르면서도 서태수 선생님은 원래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금청우 독산동 작은 자동차 공업사를 했습니다. 엔진을 고치고 낡은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소소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민정 선생님. 해바라기를 좋아했습니다. 딸, 이름은 다운. 아빠를 영웅처럼 바라보던 아이. 세월은 조용히 달았습니다. 집안의 대화는 줄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정 선생님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시간 태수 선생님은 공업사에 있었습니다. 금방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매일 밤 따라다녔습니다.
문 두드리는 후회처럼 집은 고요의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딸은 멀어졌습니다. 빚이 불었습니다. 공업사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건 2000년대 초반 모델 택시 한 대. 그걸 개조해 밤에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그는 손님을 태웠습니다. 얼굴을 보았지만 깊게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더 달렸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의 침묵은 늘 따라왔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낡은 아파트. 방이 3개인 작은 아파트. 좁은 부엌. 공용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았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도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고. 나이는 50위, 허리는 70처럼 아팠습니다. 밤샘 근무, 컵라면, 말하지 못한 기억. 그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딸 대우는 수원으로 떠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차갑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닫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무너질까봐 닫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느님도, 인생도, 자신도 하루하루를 빌려 쓰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요금은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말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엮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상태를 묻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운전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 새벽, 예수님을 태웠을 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걸지 않은 전화, 쓰지 않은 편지, 끝내 하지 못한 사과. 그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기적은 믿지 않았습니다. 징조도. 누가 오늘이 전환점이라 말했더라도 그는 웃어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뒷좌석의 예수님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 평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선생님은 인정한 것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 그렇게 말했을 때 태수 선생님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무거운 가방 같다고. 잘못된 선택들, 하지 못한 말, 거절한 포옹, 비워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던 대로만 했습니다. 계속 운전하는 것. 그것뿐. 차창으로 새벽 바람이 들어옵니다. 멀리 들판의 냄새가 실려옵니다. 문득 떠오릅니다. 민정과 봄나들이 갔던 날의 웃음. 이를 악물고 지웁니다. 느끼면 무너질까봐. 그런데 이 승객의 침묵은 그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새벽에 혼자 걷는 사람을 보면 묻고 싶지 않으세요? 태수 선생님이 되묻습니다. 저는 목적지를 알아야 안심합니다. 안 그러면 길을 잃기 쉽거든요. 예수님이 고요히 답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태수 선생님은 마른 웃음을 냅니다. 적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압니다. 도망기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그 말은 속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태수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점 보시는 겁니까? 그런 건 질색입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오래 넣어둔 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배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오릅니다. 겁과 불편함이 섞인 느낌. 아무도 몰라야 할 것 같았던 이야기. 그는 낮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내분, 민정 선생님,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죠? 일요일 오후에 쓰러지셨습니다. 선생님은 공업소에 계셨죠? 그 사실이 사실보다 더 아픕니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급브레이크. 차는 갓길에 멈춥니다. 비상등이 빨갛게 깜빡입니다. 숨이 거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당신 누구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은 100미러 너머로 눈을 맞춥니다. 혼자 들고 가지 않으시도록 온 사람입니다. 태수 선생님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차 앞 보닛에 기대 섭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하늘은 별도 없이 어둡습니다. 생각은 빙빙 돕니다. 미친 사람, 사기꾼, 보낸 사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차가 깨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존재였습니다. 도로로 복귀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머릿속은 얽혀 있습니다. 논리로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 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낮게 말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화성, 남양성 모성지요. 그 지명에 가슴이 움찔합니다. 민정 선생님과 마지막 주말을 보냈던 곳. 따뜻한 빵 냄새, 맑은 하늘. 달콤했지만 아팠던 기억. 깜빡이를 켭니다. 출구로 빠져 지방도로에 오릅니다. 새벽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듭니다. 논과 밭이 얕은 안개에 잠겨 있습니다. 거기서 뭘 보게 됩니까? 답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요. 성지 표지판이 보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둘이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문은 열려 있고 공기는 서늘합니다. 걸음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빛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제대 옆 가르멜산의 성모님상. 따뜻한 눈길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고개로 신호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정 선생님께, 그리고 하느님께. 나는 맨 뒤에 앉습니다. 손을 모았다 폈다 합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미안합니다. 그날 달려가지 못해 미안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놓쳐서 미안합니다. 말이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집니다. 놓쳤던 전화, 듣지 못한 목소리, 하지 못한 포옹, 눈물이 떨어집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습니다. 기도라기보다 항복입니다. 버티던 어깨가 내려갑니다. 민정, 늦었지만 들리나요? 당신이 좋아한 해바라기 올여름에 한참 서서 봤어요. 성당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묶인 매듭이 아주 조금 풀립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낮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는 돌아보는 게 아니라 놓아드리는 겁니다. 남을 향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얼굴은 붉고 눈은 부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깊어집니다.
저는 기도를 모릅니다. 방금 아주 잘 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닿았습니다. 문을 밀고 나옵니다. 아침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기와가 햇살에 데워지고 빵 굽는 냄새가 골목을 타고 옵니다. 나는 깊게 들이마십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서 있습니다. 방금 무엇이 지나간 걸까요? 징벌이 아니라 자비, 설명이 아니라 위로, 끝이 아니라 시작. 나는 짧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든 닿을 그 한마디, 계단을 내려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차 문을 닫고 한 번 더 숨을 쉽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자리로 미지근한 온기가 번집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성지를 나와 천천히 걷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에 퍼집니다.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립니다. 시장도 깨어납니다. 커피 한 잔만요. 나는 작은 나무 가판대 앞에 섭니다. 머리를 따은 20살가량의 젊은 주인이 활짝 웃으며 종이컵을 준비합니다. 진하게 드릴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진하게요. 커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인을 바라봅니다.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묻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 태워주신 적 있으세요? 비 많이 오던 밤 독산역 근처에서요. 말 한마디 안 물으시고 시흥동 이모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조수석 서랍에서 초콜릿도 하나 주셨고요. 번개처럼 기억이 스칩니다. 그 밤의 침묵, 묻지 않음, 그리고 작지만 필요한 배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종이 쪽지 하나를 함께 줍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하얀 옷 입고 맨발인 분이요. 꼭 선생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손끝이 떨립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칩니다. 선생님이 준 빛은 가장 필요할 때 돌아옵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제가 함께 온 분 못 보셨어요? 하얀 옷에 맨발이었는데요. 젊은 주인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혼자 오신 줄 알았어요. 나는 시장 골목을 빠르게 훑습니다. 빵집, 채소가게, 어묵 포장마차. 여러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나갔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시 가판대로 돌아오자 젊은 주인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나는 짧게 웃습니다. 가끔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말합니다. 가끔은 그게 같을 때도 있어요. 나는 쪽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습니다. 작은 성물처럼 조심스럽게.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지 않습니다. 라는 한 줄이 오래 울립니다. 시장 한가운데 놓인 돌벤치에 앉습니다. 커피는 금세 식어 갑니다. 나는 쪽지를 다시 펼쳐 읽습니다. 문장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찾으려 달려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가다듬고 택시로 돌아갑니다.
햇살이 차창에 부딪혀 번집니다. 나는 문을 열고 앉습니다. 시트를 쓸어내리듯 손바닥으로 한번 훑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를 무심코 엽니다. 글로브 박스를 무심코 엽니다. 낡은 서류들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 보낸 이, 받는 이. 없습니다. 가느다란 떨림이 손끝으로 번집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엽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민정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그날 당신이 오지 못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오래, 매일 사랑했어요.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길 바라요.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는 원망이 없어요. 평화만 있어요. 당신도 그 평화를 누리길 바라요. 주신.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글자가 흔들립니다. 숨이 막혔다가 터집니다. 울음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흘러나옵니다. 페달도 핸들도 시간도 잠시 멈춥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습니다. 시장 가판대에서 받은 쪽지와 함께 2장의 종이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지웠던 번호를 다시 누릅니다. 여보세요. 나윤아 아바다. 숨이 멎는 짧은 정적. 아빠, 나는 낮게 말합니다. 보고 싶다. 괜찮다면 오늘 얼굴 볼 수 있을까? 조용한 숨. 그리고 대답. 네, 저도요. 통화가 끊깁니다. 손이 아직 떨립니다. 그러나 떨림 안쪽이 이상하게 단단합니다. 시동을 겁니다. 수온으로 방향을 틉니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비를 품은 듯 무겁습니다. 도로에 오르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와이퍼가 일정한 박자로 유리를 쓸어냅니다. 가끔은 마음도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용서가 시작이라면 나는 어디부터 걸을 것인가? 핸들 위 손을 조금 더 꽉 잡습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합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로.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 걷기 위해 비는 굵어졌다 가늘어집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뀝니다. 나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는 장면이 미리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말들이 줄을 섭니다. 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안에 우리는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수온으로 들어서는 길. 하늘이 낮게 깔립니다. 비가 굵어졌다 가늘어집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일정한 박자로 쓸어냅니다. 주소지 근처 골목. 하얀 대문 앞에 차를 씁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벨을 누릅니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문이 열립니다. 다운이 서 있습니다. 예전의 아이 얼굴이 아니라 단단해진 어른의 얼굴. 하지만 눈매는 민정 선생님을 닮았습니다. 안 들어와요. 젖었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커피 향이 납니다. 맞은편에 마주 앉습니다. 잠깐의 침묵. 아빠, 더 늙었네요. 응, 나도 알아. 둘 다 어색하게 웃습니다.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대운이 먼저 묻습니다.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나는 손을 깍지 끼고 낮게 말합니다. 무서웠다. 네가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망가진 걸 보여줄까봐. 도망쳤다. 대운의 시선이 창밖으로 흐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엄마 떠난 날 나도 무너졌어. 그런데 아빠는 없어졌잖아. 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맞다. 변명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눈가가 졌습니다. 나 그때 그냥 안아주길 바랐어. 괜찮다고, 같이 버티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이 더듬거립니다. 좋은 아빠 아니었다. 붙잡아 주지 못했다. 사과하고 싶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잠깐의 정적. 태훈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조심스레 손을 내밉니다. 나는 그 손을 잡습니다. 둘이 어색하게, 그러나 진짜로 껴안습니다. 처음엔 딱딱합니다. 곧 따뜻해집니다. 오래 기다린 온기가 어깨에서 어깨로 건너갑니다. 한참 뒤, 다운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녁 먹고 갈래요? 네가 원하면 뭐든. 잔치국수 있고 단팥빵도 있어. 완벽하다. 부엌에서 나는 그릇을 꺼내 돕습니다. 면이 끓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비소리는 여전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천천히 국수를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속을 듭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필요한 말은 합니다. 대훈아. 응? 사랑한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모든 게 한 번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남은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의 문이 분명 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우리의 저녁도 조용히 계속됩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세차게 씻은 듯 마음이 맑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나는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경부고속도로 94km 지점.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섭니다. 바람은 마르고 풀냄새가 납니다. 흔적은 없습니다. 몇 킬로미터 앞 주유소에 들릅니다. 흰 옷에 맨발인 남자. 보신 적 있나요? 알바생이 고개를 젓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초소. 수염이 진한 중년 경위가 묻습니다. 맨발이었습니까? 나는 놀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낮게 말합니다. 여럿이 봤다고 합니다. 천천히 떠다니듯 걸었다고. 찾으러 가면 이미 없더군요.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정답은 없지만 거짓도 아닙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단단해집니다. 이번엔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으로 향합니다. 예전에 위중한 승객을 데려다 준 적이 있던 곳.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복도 공기는 독특합니다. 소독약, 미사향, 먼 데서 들려오는 조용한 기도 소리. 회색 스비를 입은 수녀님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드님? 며칠 전 흰옷에 맨발인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말하는 분이었어요. 혹시 여기 오신 적이 있나요? 수녀님이 내 눈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주 전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바로 말기 병실로 가셨지요. 환자들 손을 잡고 그분들만 알아들을 말을 건네셨어요. 내 등줄기를 전율이 훑고 지나갑니다.
나는 더 묻습니다. 그 다음엔요, 온 것처럼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병동이 달라졌습니다. 떠날 분들도 남을 분들도 이상할 만큼 평안했지요. 나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성함을 물어보셨나요? 수녀님이 미소 짓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진짜 그분이요. 말끝이 떨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 만에 겨우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뒤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머무르러 오신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기억시키러 오신 거니까요. 나는 깊게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엷게 스밉니다. 세상은 똑같이 바쁩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더 천천히, 더 또렷합니다. 차에 타기 전에 나는 가슴 주머니의 두 종이를 만져봅니다. 시장 쪽지, 민정의 편지, 두 장의 종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답을 증명하는 일보다 받은 것을 살아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는 시동을 겁니다. 다음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내 택시는 조금 다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신호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클락션을 아끼고 숨을 고릅니다. 승객을 태우면 먼저 호흡을 맞춥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듣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선물합니다. 오후,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탑니다. 목적지만 짧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낮춥니다. 도착하자 어르신이 속삭입니다. 오랜만에. 조용한데도 외롭지 않았소.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평안한 오후 되십시오. 밤. 찢어진 여행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탑니다. 터미널까지 가달라 합니다. 나는 물과 휴지를 건넵니다. 내릴 때 그녀가 말합니다. 몇 달 만에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영수증 대신 한마디를 남깁니다.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내 택시는 조금 다른 공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방. 누군가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리. 출근 전에 나는 둘을 확인합니다. 가슴 주머니 속 시장 쪽지. 글로브 박스에 넣어둔 민정의 편지. 부적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밤새 운행을 마치면 공책을 펼칩니다. 짧게 적습니다. 말보다 마음, 묻지 않기, 함께 있기. 가끔은 민정에게, 가끔은 대운에게, 가끔은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주소는 없지만 분명히 닿는 글. 기다리는 시간엔 동료들과도 말을 섞습니다. 하소연을 듣고 가끔은 내 얘기도 꺼냅니다. 마른 체구의 형님이 툭 던집니다. 처음엔 네가 미친 줄 알았어. 이젠 알겠다. 그냥 깨어난 거네. 나는 웃습니다. 그 말 마음에 듭니다. 화요일 오후 검소한 차림에 아주머니를 보라매 병원까지 모십니다. 내내 말이 없으시더니 내리기 전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기사님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건 돈으로 못 사요. 아주머니가 병원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잠시 시동을 끕니다.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고개 숙여 조용히 인사합니다. 나는 조금씩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질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나는 그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봅니다. 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곁에 있으려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잠시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잠시가 때로는 전부라는 것을 나는 내 자리에서 배웁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다음 손님이 손을 듭니다. 나는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붙입니다. 오늘도 한 칸 앞으로. 길은 어제와 같지만 내 노선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일턴 사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달립니다. 밤 11시 11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조용한 골목. 나는 차를 세우고 대기합니다. 민정이 좋아하던 옛 노래가 라디오에서 흐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그분이 정말 그분이었을까요? 답을 바라지 않는 질문을 하늘 쪽으로 슬며시 띄웁니다. 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배낭맨 청년이 서 있습니다. 눈밑이 붓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급실 조묘. 서울 성모병원.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해서요. 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출발합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창밖 불빛이 길게 흘러갑니다. 청년의 호흡이 거칩니다. 백미러에 비친 얼굴이 몇 년 전 내 얼굴과 겹칩니다. 민정의 전화를 받았던 그 밤. 나는 핸들을 더 단단히 잡습니다. 병원 앞 차를 씁니다. 청년이 지갑을 꺼냅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막습니다. 들어가서 곁에 있어 주세요. 청년이 멈칫합니다. 왜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짧게 웃습니다. 누가 한번 가르쳐 줬거든요. 가끔은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동문 속으로 사라집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차 안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나는 눈을 감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공책을 꺼내 마지막 장 아래에 적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었어도 기적이고 아니었어도 기적이다. 나는 변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믿음은 가끔 충분히 본 것처럼 살아내는 일. 공책을 덮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밤 공기가 차창 틈으로 스며듭니다. 다음 호출음이 울립니다. 나는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로로 들어섭니다. 아침이 깨어납니다. 신호등이 번갈아 깜빡이고 버스가 길을 채웁니다. 가게 셔터가 올라가고 빵집 문이 열립니다. 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조용한 골목에 택시를 셉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바로 앞 동네 빵집에서 막 구운 소보루와 단팥빵 냄새가 밀려옵니다. 전깃줄에 앉은 참새가 짧게 지저깁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뒷좌석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글로브 박스에서 공책을 꺼냅니다. 맨 마지막 장에 천천히 씁니다. 어젯밤 예수님이 내 택시에 오르셨다.
맨발이셨고 목소리는 평온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대신 고통과 실수, 그리고 희망을 말했다. 그분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기셨다. 운전만 하지 말고 누구를 모시고 왜 가는지 보라. 오늘 나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있다. 운전대를 잡는 동안 그분이 심어 놓은 것을 나도 심겠다. 펜끝이 멈춥니다. 나는 공책을 덮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쪽지와 편지를 가볍게 눌러봅니다. 두 장의 종이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서 있습니다. 기사님, 빈차죠? 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타십시오. 아주머니가 목적지를 말합니다. 나는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같은 길이지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시는 다시 분주해집니다. 신호가 바뀌고 발걸음이 서두릅니다. 그러나 내 호흡은 급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동행하기로 합니다. 나는 튜닉도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잡고 한 사람의 온기를 다음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 건 묻지 않고 들어야 하는 건 끝까지 듣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로는 휴지 한 장과 물 한 병, 가끔은 아무 말 없는 침묵.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표지판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곁에 계십니다. 빨간불 앞에 정지선에서 밤샘 근무 끝 귀가길에서 누군가의 눈물이 식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매일 공책 맨 끝창에 한 줄을 더합니다. 운전만 하지 말고 모셔가라. 구하려 들지 말고 곁에 있어라.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일. 창밖으로 아침빛이 번집니다. 오늘도 새로운 승객이 손을 듭니다. 나는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붙습니다. 같은 길 위에서 다른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혀주었다면 함께 걸어가요. 여기서는 큰 소리보다 작은 숨을 듣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